네, 박근혜 대통령이 8일간의 긴 중동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피습으로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병세는 호전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동 순방 마치고 오자마자 서울공항에서 청와대로 가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는 리퍼트 대사를 찾아 병문안을 했습니다. 자, 민심은 현재 이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론의 정석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모처럼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일간으로 보면 중동 순방 2일째인 월요일 날 37.9%로 시작해서 그 전주에 비해 3%포인트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리퍼트 대사 피습 당한 당일날은 상승세가 좀 주춤해졌습니다. 피습 사건이 순방 소식보다 더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날 6일날은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무려 2%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주간 집계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인데요. 4%포인트가량 상승을 해서 주간 집계는 39.3%로 마감이 됐지만 일간으로 보면 금요일 날 40.3%까지 올라서 무려 한 달 반 만에 40%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중동 순방, 네. 제일 큰 게 중동 순방, 그리고 리퍼트 대사 피습으로 인한 보수층 결집, 이렇게 두 네. 개로 지금 분석할 수 있는 거겠네요.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중동 순방 외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그동안 인사 문제로 논란됐던 것을 떠나서 적극적인 이런 자원 외교, 개발 외교를 펼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분히 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 때고, 특히 중요한 것이 70년대 아버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동 개발을 연상케 만드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 효과. 왜냐하면 이번 상승의 결정적인 어떤 기반이 된 이 콘크리트 핵심 지지층들이 주로 대구 경북과 예. 또 50대 이상 연령대층, 바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동 개발 외교를 기억하고 있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묻어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는데요. 후반부에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던 것은 이 리퍼트 미 대사의 피습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소폭 내려갔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념적 논란이 되면서 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지가 결집되면서 또 재상승하는 그런 두 가지 단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자, 그럼 중동 순방의 성과,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는데요.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는 한국형 스마트 원전 수출,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른바 이제 중동 식품이죠. 할랄 식품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보건의료 MOU 체결을 했고, 그리고 카타르에서는 카타르 월드컵 인프라 수주도 지원했습니다. 경제적인 성과로 쭉 이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큰 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같은 경우 50%대 지지율을 유지했을 때는 강대국 혹은 뭐 G20 정상회담을 했을 때만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 그 외 기타 정상국가 정상들과 회담하면 지지율이 뭐 큰 변동은 없었는데, 지금 워낙 지지율이 낮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들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국들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효과를 전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 초반부터 3%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까 이제 말씀 나왔지만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때문에 더 추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얘기거리도 많았어요. 이번에는 특히 그 패션, 뭐 선글라스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뭐 사진을 좀 모아봤는데요. 화제가 됐던 대통령의 패션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순방 의상, 그 이슬람 사회와 문화를 존중해서 무채색 계열의 색을 선택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의 회담에서는 남색 상하의, 그리고 쿠웨이트 회담에서는 흰색 상의와 회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샤일라라고 하죠. 그리고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에서는 선글라스, 그래서 뭐 누구는 뭐 명품이냐 했는데 명품도 아닌 그냥 수수한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지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는 베이지색 군복을 입기도 했습니다. 사실 순방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거는 순방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 그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습니까? 수주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쉽게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측면도 있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외교는 공식 외교, 정상 외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정상이 보여주는 일종의 그곳 방문하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일종의 민간 외교, 공공 외교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이 보여준 이미지가 중요했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도 전달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중요했던 것이 이 대통령의 신성장 동력과 관련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주로 중동의 어떤 그 건설 이런 부분이 개발이었다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주로 이 보건의료 관련되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 월드컵 관련 시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성장 동력 좀 차별화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지율에는 오히려 대통령의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고 특히 우리 청해 부대와 파병되어 있는 부대원들을 장병들을 만날 때에는 이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런 상징적 효과도 중요한 것이 여성 대통령이지만 군 또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면모, 강인한 어떤 국가 위기 관리의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줬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텐데요. 이 중동 순방의 이런 이미지적 효과도 크고 또 이거는 다양한 활동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도 큽니다. 이 남아 있는 것을 짧게만 더 부언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되려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이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외국인의 직접 투자, 말 그대로 중동의 오일머니가 그곳에서 쓰여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돈이 국내로 들어와서 영종도라든지 다양한 우리의 어떤 국가 기관 산업의 발전에 투자되는 모습을 조금 더 추가되었다면 예. 더 국민들에게는 반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그동안에 약세를 보였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뭐 소통이라든지 뭐 포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왔었죠. 근데 이제 아무튼 종교가 다르지만 이슬람 문화에서 소통하고 통합하는 뭐 이런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샤일라를 착용한 모습은 또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 따뜻한 이미지를 또 보강을 시켜준 측면이 있고요. 뭐 선글라스라든지 군복 이거는 이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그런 또 강인한 이미지를 줬다는 점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던 측면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귀국하는 날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사실 그 경호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대통령이 그냥 민간 병원에 불쑥 뭐 이렇게 간다는 것도 뭐 불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원래 당초 일정에는 없었던 거를 갑자기 리포트 대사 병문안을 이제 잡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꼭 만나야 된다. 가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미동맹의 틈이 갈라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그 주한 외교사절, 대통령이 외교사절 아프다고 병문안 가는 건 극히 이례적인데 물론 이번 사안은 좀 다른 사안입니다만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부에서는 논란도 있습니다. 과연 이 총리가 이미 병문안을 했는데 국가 최고 지도자가 또 가야 되느냐. 하지만 여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는 한미 외교, 한미 이 혈맹 관계에 대한 어떤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번 사안의 미국인들의 어떤 인식입니다. 미국 여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병문안을 함으로써 종지부를 찍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요한 원장의 또 인사를 받고 지금 뭐 안에 이제 도착을 한 다음에 병문안을 마치고 가는 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시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강행군을 한 이 외교 순방 직후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문을 했다. 그만큼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안에 대한 어떤 그 심대한 중대성, 바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습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이 코리아 리서치가 외교부의 의뢰입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1년차 12월 20일과 24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조사 내용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질문 내용은 통일뉴스 홈페이지인데요. 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냐면 이 질문에서 이 조사에서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미국이라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넘는 71.8%로 압도적입니다. 이 중국을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응답한 의견은 19.2%거든요. 한미 공조 문제 없다. 그것을 긴급하게 절박하게 보여줬어야 되는 대통령의 입장도 있을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14년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 방송이 이 각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미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과반이 넘는 55%입니다. 미국 국민들 한국을 좋아합니다. 이 조사에서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13%에 불과했거든요. 바로 이 피선 모습이 미국에 비춰졌을 때, 미국 방송에서 이 보도가 됐을 때 미국 국민들 상당히 충격받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이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추스르겠다는 대통령의 일종의 이 공공 외교적 측면에 어떤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정당 지지율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지금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고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좀 근접했었다가 지난주에는 새누리당 2.2%포인트 상승한 37.3%를 기록했고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4.8%포인트 하락한 28.1%로 4주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으면서 격차가 지난주 2.2%포인트에서 이번 주 9.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주중까지 새누리당은 좀 강세를 보이다가 목요일 날 김영란법 부실 통과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보육시설 CCTV 설치 법안 부결 논란이 있으면서 양당 모두 목요일 날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금요일 날 다시 리퍼트 대사 사건으로 분수령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반등을 했고 새정치연합은 또 금요일 날 2%포인트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추격 의지가 지난주에 컨벤션 효과 한 달 만에 다시 좀 접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예, 뭐 김기정 씨가 그 국회에 와서도 이제 물론 이제 좀 다른 사안이었습니다만 그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뭐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물론 이런 일을 저지를 거라는 예상을 못했을 때입니다만 그런 것도 지금 정치 쟁점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뭐 국가보안법 이것도 사실 이 민감한 문제예요. 국가보안법을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사안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상당히 정치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김기정 사건이. 그렇습니다. 김기정 씨가 이 미국 마크 리포트 대사를 피습한 사건 때문에 이념적 논쟁이 또 다시 벌어졌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이 지난 조사 결과를 보면은 후반부에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국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념적 논란이 길게 될 경우에는 여야 간에도 다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여야의 소통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정쟁을 끌고 가는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정당 지지율의 단기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쟁점의 제일 전면에 내세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김기정 씨가 과연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어떤 종북 세력의 어떤 치밀하고 조직적인 어떤 연계가 있는지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원하는 소통은 이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것이 장기 국면화될 경우에는 국민들은 김영란법을 비롯해서 CCTV 설치 법안이라든지 담배값 그림 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동반 하락의 어떤 전망이 더 깊게 드리워진다는 점에서는 이념적 논쟁을 더 끌고 가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또 냉철하게 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주자 지지율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선 주자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계속 1위는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약세로 돌아서서 2.5%포인트 하락한 24.5%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1위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계속 상승세를 2주 연속 보이면서 예. 13.1%로
박원순 시장보다 한 2.2% 포인트 가량 앞서면서 좀 안정적인 2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주에도 약간 하락한 10.9%를 기록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7.2%,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6.7%, 정몽준 전 대표가 6.5% 이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이제 고향이 문재인 대표는 거제 출신이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창녕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주자 이렇게 반열에 있는 뭐 홍준표 경남지사까지 한 자리에 모였다고 그래요. 네. 그 화면이 있나요?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재경 경남 도민의 정기총회 자리랍니다. 뭐 대선 주자급들이 사실 한 자리에 모여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김무성 대표도 참석을 하게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석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홍준표 경남지사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표. 뭐 사적인 자리입니다만 또 이게 관심을 모았던 이유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3위, 홍준표 경남지사는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최근 들어서 송 지사는 떨어졌지만 그래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그렇죠. 선별적 복지에 대한 강한 주장을 펼치면서 같은 PK 출신이지만 결이 좀 다른 분들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약간 미묘한 그런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홍준표 지사 지금 뭐 7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세훈 시장도 새로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유력 이제 잠룡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도 여권, 야권 내에서 이분들의 안철수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계속되는 경쟁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박수까지 쳤다 이런 뭐 후문도 들리고 있던데. 이런 지역 그 출향 인사들의 모임에 이 얼굴을 내비치는 가장 큰 이유는 홈타운 이펙트거든요. 그만큼 자기 고향을 잡아야만 대선에 유리해진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타운 이펙트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경기지사를 여기면서는 경기도민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 사실은 대권에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 대표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여러 가지 중도 행보도 중요하지만 당을 그러한 중도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체제로 전면적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 가장 유리해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경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대권이라고 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기에 앞서서 도민들로부터 압도적인 경남 도민들로부터는 적어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만 대권에 적어도 첫 단추라도 끼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도민의 또는 이 출향 어떤 지역민들의 모임에 얼굴을 비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맡은 자리에서 저는 베스트 퍼포먼스를 먼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의 정석 이택수 대표,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